출근길 채비 단단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한 주 내내 매서운 추위가 이어진다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연이어 계속된 강력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일단 이제 특보 사항을 좀 살펴보면 예. 어제 오늘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강원 남부 산간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일부 해제된 곳은 있긴 하지만 경기 경북 지역으로는 폭넓은 지역으로 한파 경보가 확대 발효가 됐습니다. 바람은 충남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강풍특보가 해제가 되면서 좀 바람은 덜하기는 하지만 사실 어제와 오늘의 추위 정도가 누가 더 춥냐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좀 그러니까 지금의 날씨의 좀 최저 기온 상태를 좀 살펴보면 서울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7도였는데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체감하는 온도는 영하 17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4도로 어제보다 한 1, 2도 정도 낮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강도는 어제보다 좀 덜하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체감 추위는 영하 15도 정도. 그러니까 실제 기온은 어제보다 낮기는 하지만 우리 사람이 느끼는 몸의 그 체온, 그러니까 체감 온도라고 하죠. 체감 온도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덜 춥다. 하지만 그 추운 정도가 영하 15도냐, 큰 차이는 영하 없다. 16도냐 차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수치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제나 오늘 아침이나 추운 정도 거의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 자체도 영하 15도 아래로 지금 떨어졌고 체감하는 추위도 영하 15도 아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낮에는 그래도 기온이 좀 오르는데 한낮 체감 온도도 영하권일까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낮에 기온이 오르면 따뜻해지는 게 그만큼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기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공기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태양에서 얼마나 뜨거운 빛을 비추더라도 굉장히 춥기는 춥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자체만으로 봤을 때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에도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는 기온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남부지방 거의 대부분 지역, 물론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은 기온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영상권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체감 온도는 거의 전국적으로 오늘 낮에도 영하의 기온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떨어진 기온도 기온이지만 강풍까지 가세하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잖아요. 이 계속되는 강풍의 원인은 뭔지 또 강풍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추위 정도를 기온만으로 책정하기보다는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몸이 느끼는 추위가 추우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풍속 냉각 지수죠. 이렇게 바람으로 인해서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추위가 나타나느냐를 좀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왜 강하게 불고 찬 공기가 내려왔느냐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예보관들이 날씨를 살필 때 우리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지상 부근의 공기보다 가장 먼저 살피는 게 상층 의 공기 분포를 먼저 살핍니다. 예. 그래서 대기 이제 지상으로부터 한 5km 떨어진 상공을 보면은 지금 일단 북극에 있어야 될 찬 공기가 중위도권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 공기 네. 자체가 거의 한 영하 40도 정도의 선인데 상층의 흐름은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상층의 찬 공기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지상으로는 이제 서고동저형이라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텐데 전형적인 겨울철에 기압 배치가 되는데요. 추운 날씨를 가져다주는 서쪽 지역의 고기압, 동쪽 지역의 저기압이니까 서고동저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 고기압과 저기압 주변의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고기압은 중심을 향해서 시계 방향, 저기압은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이를 두고 이렇게 서고동저형의 비압 배치가 되면은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풍계 자체가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깔때기로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풍계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강한 찬 공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람만 좀 덜하더라도 좀 추위 자체가 날 수 있지만 추위 강도도 주말까지 기온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바람을 불지 않다 하더라도 공기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주말까지도 거의 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찬 공기는 일단 무겁습니다. 상층에서부터 찬 공기가 지상으로 떨어지면은 거의 수직 낙하하듯이 무거운 찬 공기가 떨어질 때 강한 바람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강한 바람도 거의 주 후반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람 좀 분다라고 느끼는 바람 자체는 한 초속
초속 한 3, 4m의 바람만 들어도 굉장히 좀 불편할 정도.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쁘게 단장하고 나온 머리가 흩날릴 정도. 예. 그리고 뭐 스커트 같은 경우도 흩날려서 좀 옷깃을 여며야 되는 그런 날씨가 좀 한 3, 4m의 바람 정도인데 순간적인 바람이 내륙 곳곳으로도 초속 한 15m의 정도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바람이 좀 제법 분해라고 느끼는 바람의 강도보다도 한 5배 정도의 강한 바람,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는 50km가 넘는 그런 바람이 순간적인 돌풍으로 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더 많이 추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강풍특보가 내려진 뭐 해상이라든지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기 때문에 바람이 더 강합니다. 이때는 거의 뭐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는 90에서 100km에 가까운 아하. 굉장히 강한 돌풍. 이때는 뭐 내가 추운 정도로 피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피해가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좀 강풍에 대한 대비는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추위와 함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집안에 있는 가장 뭐 따뜻한 옷들을 다 끼워 입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히트텍을 좀 입으면서 좀 추위를 좀 덜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추위가 진짜 언제까지 계속될지 좀 두려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보통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3, 4일 예. 정도 춥다가 풀리는 게 마련인데 이번 추위 강도도 강하지만 지속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주 후반,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을 살펴보니까 네. 거의 뭐 영하 9도, 8도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맘때는 사실 서울이 한 영하 4도 선에서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그 선을 보여야 되는데 예. 보통 이제 평년값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년 이맘때 뭐 지난 일주일 전의 날씨도 사실 몸이 기억하긴 힘들지만 평년값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날씨가 얼마나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벗어나느냐를 좀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평년값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값에서 좀 벗어난 범주 안의 추위가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영하 뭐 12도, 13도, 그리고 체감 추위 영하 15도 안팎, 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그런 추위는 그래도 이번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뭐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간다라는 고민보다는 좀 추위에 취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추운 시간대에는 좀 실내에서 따뜻한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쯤 이후에는 이 추위가 좀 덜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정상 범주 안의 추위로 다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워낙 강추위를 느꼈기 때문에 네. 이맘때 춥지 않은 날씨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또 느낄 때는 이제 추위가 좀 많이 풀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눈 예보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린 지역 그리고 이후에도 많이 내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상 정보를 좀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한강은 얼지 않은 상태인데 이 정도 한파가 계속 지속된다면 결빙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을 보면서 추위의 강도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상징적이죠. 한강이 도대체 왜 안 얼고 있냐, 얼었냐를 통해서 올 겨울은 정말 추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한강 결빙의 관측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국 전쟁이 발생하는 그 한 4, 5년 정도의 시기를 제외하고 100년이 넘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한강 결빙이 되지 않았던 시점, 올해를 제외하고는 9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번 추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올해까지 한 10번째로 한강에 얼지 않았던 그 말은 즉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을 수도 있었었는데 네. 한강이 결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한강 결빙 때의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한강이 얼기 이전에 최소 5일 이상 아침 최저 기온, 그러니까 보통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가 최소 5일 이상 지속이 되고 그리고 한낮에도 영하권으로 유지가 된 그 기간이 한 5일 이상 지속이 되니까 한강이 결빙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 주 날씨 상황을 쭉 보다 보면 빠르면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이면 이번엔 한강이 얼었습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질 텐데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1월 10일 정도에 한강이 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빅이라고 해서 녹게 되는 게 한 1월 28일 정도인데 사실 과거에는 한강이 한 12월 달에 얼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1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월에도 좀 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네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미져지는 것도 있지만 네. 2월에 나타나고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례적으로 찬 공기가 좀 때 아니게 시기적으로 좀 늦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변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강한 추위가 계속되면서
뭐 수도 계량기가 동파된다거나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위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온이라든지 뭐 건강에 대한 유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장 많이 하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추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됐을 때는 추위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하 5도에서 10도 사이로 떨어지는 그 시기부터는 이제 이제 수도 계량기의 동파라든지 수도 간의 어떤 동파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동파 사고 관련한 좀 보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동파 사고를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좀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공기의 흐름을 좀 차단을 해야 되고요. 공기 흐름. 물의 흐름을 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관 안에, 그러니까 수도 계량기 안에 그 빈 공간이 찬 공기가 머물러 있을 때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계량기가 파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는 내부에는 보온재라든지 아니면 뭐 담요나 이런 것들로 채워줘서 차가운 공기가 채워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네.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물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물을 완전히 꺼두게 돼버리면 물이 완전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물의 순환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물은 좀 틀어주거나 보일러 배관 같은 경우에도 좀 온수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물을 너무 콸콸콸 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의 순환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아예 수도관 자체가 그 흐르는 물로 인해서 꽁꽁 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보도되는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일회용 이런 이제 종이컵에 네. 종이컵이 1분 동안 얘를 채우려고 했을 때 33초 정도 안에 어느 정도의 물이 채워질 수 있는 정도의 물이 떨어지는 속도로 좀 순환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동파 사고를 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추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